지질시대부터 봅시다. 자, 지질시대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화석입니다. 화석.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성 조건, 만들어지는 그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먼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이 좀 이제 화석으로 많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빨리 묻혀야 된다. 여기 보면 나와 있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물이 죽으면 이제 살이나 이런 것들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썩기 전에 빨리 묻혀야지만 얘들이 화석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다음 세 번째는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한다. 화석화 작용. 여기 보면 뭐 재결정, 치환, 탄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석회질 물질들, 그런 녀석들이 이렇게 다시 엉겨 붙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치환은 살 같은 녀석들, 이제 그 몸에 있는 살 같은 녀석들이 다른 물질들로 좀 채워지는 거, 썩어서 그 공간에 비면 거기에 다른 물질들이 채워지는 거, 그런 거고, 탄화작용 같은 경우는 탄소화합물이니까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 수소라던가 그 산소 이런 물질들이 빠져나가면서 탄소 형태로 남는, 그러니까 탄화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 이제 석탄 같은 것들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옆에 나와 있어요. 체화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생물들의 골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화석이 체화석. 두 번째는요, 흔적화석 또는 생은화석. 생은화석이라는 표현보다 흔적화석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흔적화석. 얘들은 흔적, 생명 활동 흔적이 나타나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있어? 발자국 같은 것들이 대부분 흔적화석이 되겠지. 발자국 또는 배설물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종류냐에 대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화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정보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눠. 이 표준화석이라는 것은 뭐를 알려주냐면 언제 만들어졌냐. 그래서 지층이 생성된 시기. 화석이라는 건 그 화석이 퇴적된 지층의 시대를 알려준단 말이지. 화석이 퇴적된 지층. 두 번째는 시상화석. 시상화석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어디에서? 그지? 환경을 알려준다. 환경.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자, 그러면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특정한 시대에서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고생대 안에서도 특정한 시대들, 뭐 이런 것들. 대신에 어때야 돼?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해. 그 시대에 얘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소위 생물권에서 이렇게 우점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화석이 되기가 유리하니까. 그래서 개체 수가 많아야 된다. 자, 반면에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은 길지만 뭐가?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된다.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한다.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고생대는요, 요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할까? 고생대는 이렇게 고3 가방 필. 무슨 말이냐? 고3은 가방이 필수요. 어디 가서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고생대는, 자, 하나씩 얘기합니다.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 이렇게 5가지. 고3은 가방이 필수다. 이것만 이렇게 써놓게. 고3 가방은 필. 알겠죠? 두 번째, 중생대. 중공암시. 대형 건축물이
몇 월 며칠 뭐 그랜드 오픈 막 이런 거야. 준공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쓸게. 중보단 준공 암시 해놓고 다가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준공 암시. 그 다음에 신생대는 새로운 화폐를 매만지다.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 우리 세뱃돈 새돈으로 보통 받잖아. 그러면 얼마인지 계속 세보잖아. 자꾸 얼마지? 10,000원 비지 않나? 막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매만지다. 이렇게. 그래서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서.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신생대는 화폐석 매모드.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시상화석입니다. 시상화석은 어디선지. 그래서 산호 같은 경우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산호가 뭔지는 알지? 따뜻하고 얕은 바다다. 고사리 온난하고 다습한 육지다. 그래서 이 애들은 바다니 육지니 이것 조금 잘 비교해야 돼. 예를 들면 암모나이트는 우리가 방금 표준화석이라고 했었어. 중생대, 그치? 근데 얘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어디서 만들어져?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것들도 시상화석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고사리, 산호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조개, 얕은 바다나 또는 갯벌 이런 데서 만들어질 수 있더라. 이제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실제로 이런 친구가 있었어. 육지 화석을 고르는 문제였었거든. 바다 화석을 고르는 문제였어. 근데 거기에 보기에 공룡이 있었어. 이 친구가 공룡을 고른 거야. 이게 이제 두서없이 미디어의 폐해가 되는데,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를 보면 바다에도 공룡이 살잖아. 엄청나게 큰, 그치?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 사실. 바다에 사는 건 공룡이 아니야. 자, 육지에 사는 거는 공룡이 맞아. 공룡은 육지에 살아. 근데 바다에 사는 거는 공룡이 아니고 어룡 또는 수장룡 이렇게 불러야 돼. 어룡이나 수장룡.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표현은 육지에 사는 파충류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육지에 사는 파충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어렸을 때 공룡 백과사전 같은 거 보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 물속에 사는 애도 있고 하늘 나는 애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그게 애기들 몇 살이요?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유치원생들한테 자, 물속에 사는 애들은 어룡이라고 부르고 하늘을 나는 애들은 익룡이라고 불러야 돼라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우리가 꼬치꼬치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중생대 당시에 살았던 파충류들을 다 공룡이라고 치부해가지고 그냥 그런 책들 공룡 백과사전 같은 데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교육과정상에서 한 번도 걔들이 잘못됐다라고 언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속에도 공룡이 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 근데 절대 그러면 아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속엔 공룡은 항상 어디다? 육지다 라는 거 조금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화석은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이 지층이 언제 만들었는지 지질시대를 구분하거나 지층을 대비하는.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어떤 환경이었었는지 이 지층이 과거에, 그치? 생성된 환경을, 그리고 또 어떤 기후였었는지, 기후와 환경을 추론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 됐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불러주는데, 과거에는 약 10,000년 전까지를 지질시대라고 불렀어. 10,000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역사시대라고 불러. 그러니까 인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류가 탄생하기 전이냐 후냐로 나눴으나
지금은 그냥 전부 다 뭐로 지질시대라고 교육과정상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하니까 조금씩 쉽게 바꾸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나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지각 변동을 가지고 나눈다. 생물계, 그러니까 대형 파충류나 포유류 또는 뭐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어떤 주된 생명들의 종의 구성이 바뀌어버리면 지질시대가 바뀌었구나. 또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라서 뭐 조류운동, 조산운동, 아니면 판의 이동, 뭐 아니면 판기아의 형성 등등등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부정합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지질시대를 나눈다. 자, 그래서 많은 화석이 많이 남아있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화석으로 남아있는 많은 종류의 고생물이 멸종하거나 출현한 시기를 경계로 나눈다. 시간 차이가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부정한 면을 경계로 나눈다. 자, 이때 나누는 기준은 누대기. 누대대기. 누더기 아니고요. 누대기입니다. 누대기. 누대를 우리가 이언이라고 불러주기도 해요. 이언. 자, 가장 큰 단위는 누대 또는 이언이고요. 그 다음에 누대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게 대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게 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대부터 조금 먼저 볼게요. 자, 가장 최초로 등장한 게 시생누대입니다. 시생누대. 두 번째가요, 원생누대. 그리고 현생누대. 시생, 생명이 시작됐다. 원생, 원시적인 생물들이 존재했다. 현생, 현재와 같다. 그러니까 원생은 뭐 오리지널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생은 그냥 시작된 거고. 자, 이때 이 두 개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합친 걸 우리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줍니다. 오해하면 안 돼. 선캄브리아 대 아닙니다.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가끔 선캄브리아 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럼 큰일 나. 대는 누대보다 더 작은 단위에 속하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대라 그러면 안 돼. 자, 그리고 각각은요, 시생누대는 초, 고, 중, 신, 초 시생대, 고 시생대, 중 시생대, 신 시생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고 나머지는 세 개로 나눠져. 고, 중, 신, 고, 중, 신. 고 원생대, 중 원생대, 신 원생대, 고 현생대, 중 현생대, 신 현생대. 근데 어차피 현생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굳이 현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해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중간중간에 시대는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요 친구는 알아둬야 돼. 요거. 약 40억 년 전에 뭐가 시생누대가 시작합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게 얘 얼마야? 그치, 46억 년 전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옆에다가 46억 년, 얘는 40억 년, 얘는 25억 년, 5.41억 년, 2.522억 년, 얘는 0.66억 년. 억년 단위로 적어놓으면 조금 편해, 외우기가. 자, 시생대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지? 생명이 시작된 시기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는 뭘까 도대체? 없어? 왜 없어? 없으면 안 되지. 46억에서 40억 년까지 약 6억 년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지구가 안정해지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잖아.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원시지구에서 이제 마그마의 바다가 돼가지고 핵과 멘틀이 나눠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응. 그러니까 뜨거웠던 지구가 점점점 식어가고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 원시 지각, 원시 바다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발달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저기는. 됐죠? 원시 지구의 발달. 자, 그러면 실제로 뭐 한다? 실제로 생명체가 시작된 곳은 어디다? 시생누대다. 그 시생누대는 약 40억 년. 자, 그러니까 시생누대는 대략적으로 15억 년간 유지가 됐지. 15억 년간. 맞습니까? 원생누대는 약 20억 년이 조금 안 되게, 그치? 20억 년간 유지됐어. 어디가 더 길어? 원생누대가 더 길어. 이거 예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시생누대가 원생누대보다 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낚였어. 왜? 시생누대를 46억 년 전부터 바꾸는 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0억에서 25. 그러니까 시생누대에 비해서 시생누대 전에 지구가 안정해지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빼야 된다라는 거지. 그거 빼고 원생누대가 더 길더라. 자, 그러면 고생대부터 다시 갑니다. 고생대 5억 4,100만 년 전부터 여기 다 안 외워도 돼. 요거 아까 선생님 얘기한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요거 세 개만. 저거 다 못 외워. 전공할 게 아니니까 저렇게까지는 안 외워도 돼. 자, 그래서 고생대